안녕하세요. 스피치 랭귀지 컨설턴트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 오늘은요, 취업 컨설팅을 좀 해드릴까 해요. 면접 시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 합격은 따놓으면 당상, 이런 거. 뭐냐면 발음과 말투입니다. 면접 시 진짜 조심해야 될 발음과 말투가 있는데요. 딱 세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뭘까요? 면접관 입장에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내가 면접관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뽑고 싶으세요? 네. 일 잘하는 사람. 네, 그 다음에 성격 좋은 사람.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잘 없죠. 그런데 면접 볼 때만큼은 그런 사람인 척 해야 합격을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은 기술 면접, 인성 면접,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을 보게 되는데, 기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류로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면접에서 기술 면접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질문이 들어올까요? 야,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너 이거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답변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이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고?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희한해요. 저도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미국에서 교환학생을 이제 마치고 졸업을 하면서 미국의 인턴으로 라디오 방송국에 지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영어로 모든 것을 다 이제 보도자료를 받고 네가 가서 그 환경을 취재를 해서 녹음해서 다시 돌아와서 네가 그걸 다시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네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방송을 내보내면 돼. 그걸 매일 반복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나 영어 그렇게 못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언제부터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졸업하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졸업인데 당장 내일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대답이 그렇게 못 나왔던 거죠. 왜냐하면 나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서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자리를 잡아서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못했어요. 솔직한 감정이었죠. 하지만 만약에 제가 그래도 외국인인지 알고 불렀고 지금 방금 나와 대화를 나눴을 때 내 영어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을 했을 테니, 나에게는 구글이 있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번 도전을 해보자, 잘릴 땐 잘리더라도, 이런 각오가 있었다면 제가 거기에서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제가 거기서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는 바람에 합격은 못했죠. 결국에 저는 한인방송국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영어의 한계를 느꼈던 시간이에요. 어쨌거나 내가 기술 면접을 본다? 그럼 답변은 항상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여러분이 파악해 볼 수 있는 말투가 하나 있죠. 뭘까요? 네, 고민하는, 그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는 이 끌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할, 면접 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할 말 특징 세 가지 중 첫 번째입니다. 바로 끌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거 글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직접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끌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면접관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의사소통 능력인데요. 면접관이 가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을까요? 라고 구체화해줘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 면접관은 모호하게 나에게 질문을 던졌을까? 진짜로 그냥 대충 이야기하셔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대충 말해도 너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어? 라는 나의 의사소통 능력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센스가 있으면 좋죠. 같이 사는 사람도 센스가 있으면 좋은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센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그 다음에 착착착착 그 다음 것들을 준비해주고 있어. 혹은 내가 그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알고 먼저 진행을 해주고 있어. 이런 식의 말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고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모호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자기 스스로 이미 모호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어 표현 자체가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면접에서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특징은 모호한 표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간, 어느 정도 이런 표현들. 굉장히 3년 정도 경험이 있습니다. 3년이면 3년이지 3년 정도는 뭐예요?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면 있는 거지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은 건 또 뭐예요? 이렇게 모호한 표현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모호한 표현 자체가 나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면접 자리에서는 절대로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3년의 경력이 있습니다.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흐리는 말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흐린다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다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거, 내가 하는 모든 면접에서의 나오는 말은 다 확신에 차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확신에 차 있지 않으면 그것이 곧 거짓말하는 걸로 들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객 만족도를 어느 정도 높였어요. 업무 효율이 조금 개선됐습니다. 약간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답변의 특징은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거 끌기, 그 다음에 모호한 표현, 거기다가 말끝 흐리기,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바꿔볼게요. 고객 만족도를 30% 높였습니다. 업무 처리 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2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저는 3년의 경력이 있습니다. 매출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말을 흐리지 않고 말끝을 분명하게 하면 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고 또 자신감도 있게 들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세 가지를 사용하지 않는데 그 세 가지, 첫 번째는 끌기, 두 번째는 흐리기, 세 번째는 모호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면접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발음과 말투를 꼭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발음과 말투에서 빼먹지 말고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입니다. 자신감 있고 명확한 발음,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합격의 지름길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일어서라.com URL 창에 한번 쳐보시고요. 그 속에서 스피치 코칭과 동영상 강의 등 다양한 정보도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인사하고 마칠게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